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기승입니다. 다들 건강하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오늘 굳은 땅은 조직과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역설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와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기 때문이죠.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저희 부부가 강연이나 방송 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장기나 조직 기증이 왜 중요한지 많은 활동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생명 나눔 가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인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적 전문가로서 우리 그 장기 조직 이식과 관련된 그 홍보대사 역할을 아주 충분히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장기나 조직 기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견을 극복하자는 거죠. 유교적인 문화 탓일까요? 시신에 칼을 대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은 물론이거니와 꼭 필요한 부검조차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존 F 케네디 잘 아시죠? 비극적으로 숨졌습니다만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구촌 최대의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도 차가운 스테인레스 부검대 위에 자신의 시신이 기꺼이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영화 배우죠. 마릴린 먼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또 아무리 잘생긴 유명한 영화 배우라 하더라도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기꺼이 부검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의학계의 많은 성과학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신을 사회를 위해 기증했지요. 폐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셨죠. 서울대와 삼성의료원장을 지낸 한용철 선생님, 의료계의 큰 스승인데요. 폐암으로 숨지기 전에 후학들에게 자신의 폐암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밝혀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후학들이 눈물을 머금고 스승의 시신을 부검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울의대 학장을 지낸 이광호 선생님, 이분은 콩팥암으로 숨졌는데 마찬가지로 해부학 교실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해서 후배들이 의학을 배우는데 크게 기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영혼이 떠난 우리 시신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탄소나 질소와 같은 몇 가지 분자로, 그러니까 물질계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죽은 다음 시신을 예우하는 거죠. 예컨대 생전 불효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1,000만 원짜리 삼배 옷을 입히고 2천만 원짜리 오동나무 관에 모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신에 대한 우리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장기나 조직 기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다라는 말씀도 해드리고 싶네요. 장기 같은 경우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콩팥은 보통 8명에서 많게는 10명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뼈나 인대나 근육, 각막과 같은 또는 피부와 같은 조직은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복제하는 첨단 의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난치병의 경우 장기나 조직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기증한 시신이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생명을 얻게끔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기나 조직 기증 의사를 밝히는 분들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막상 이분들에게 뇌사가 발생해서 국립 장기 조직 혈액 관리원 같은 곳에서 기증을 권유를 해도 가족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계 가족, 배우자라든지 부모나 자녀가 반대하면 생전에 내가 의사를 밝혀도 기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사망자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면 그분이 온전한 의식을 갖고 살아있을 때 남긴 유언을 지켜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들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법적인 보완을 통해서라도 개정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 결심을 할 때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조직이나 장기 기증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요. 작은아마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동참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특히 집사람은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뇌사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기증할 것인가? 당신의 시신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조각으로 다 잘려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너무나 단호한 어조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저에게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집사람에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조직이나 장기 기증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장기 기증이라고 포털을 검색을 해보면 여러 기관들이 뜨게 되고요. 이메일이나 간단한 팩스나 전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장기 조직 기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일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